투자를 저도 이렇게 플랜을 짜놓고 요거에 맞춰서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내가 얼마가 있고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를 하겠다. 근데 투자의 리스크가 항상 있잖아요. 1년 단기 투자로 갔지만 이게 2년, 3년이 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플랜을 짜고요. 투자 기간, 투자 금액 이렇게 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지역을 찾습니다. 다음 입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물건 분석. 이 물건이 쓰임새가 좋은지 아닌지. 다음 좋다고 하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출구 전략까지 잘 세워야 돼요. 나는 언제쯤 누구에게 팔겠다라는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야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수들도 사실 이게 100% 다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략을 미리 잘 세워두면 100%에 맞게끔 최대한 맞게끔 되겠죠. 다음 이게 모든 게 완벽해졌을 때 이제 결정 취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떤 지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물건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출구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토지 투자는 아무래도 처음에 힘든 이유가 이런 공법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땅에는 어떤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얼만큼 지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뭐 농지법, 산지관리법, 다음 뭐 건축법, 도로에 관한 법, 군사시설보호법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거를 핵심을 이해하고 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어느 정도는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지역별로 어느 정도 중복이 돼요. 같은 대한민국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물건 보는 법을 먼저 배울 거고요. 그래서 좋은 땅을 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다음 이제 지역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다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실제 투자를 할 때는 작은 계획과 기간 계획을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이렇게 거꾸로 물건 분석하는 방법, 좋은 땅 보는 방법, 그 다음 지역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투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들어갈지 이렇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까지 해서 사례를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주택이랑 이런 땅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어때 보여요? 이래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뭐 좋아 보이진 않죠. 그러나 이거를 조금 돌려서 보면 요 주택이랑 요런 땅들이 있는데 돌려서 보면 이게 역사예요. 역사. 도시철도 역사. 원래역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곳의 역사인데 요 역에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1분도 채 안 걸리는 땅이에요. 이래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제 좋아 보이죠. 과거에 이제 로드뷰를 보면 과거 사진인데 요 땅이거든요. 요 주택 굉장히 안 좋죠. 여기는 이제 철도 옆이었단 말이에요. 역사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죠. 지금 가보면 이제 보도블럭까지 이렇게 깔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이제 좋은 땅이란 결국에 입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지 가치가. 여기도 땅이고 저기도 땅이에요. 이거를 좋은 땅, 안 좋은 땅이라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 땅에는 여기 들어오면서 역세권 500m 이내가 되고 1km 이내가 되는 땅. 저기는 여전히 교통이 불편하다. 그러면 당연히 땅의 가치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입지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의 땅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좋은 땅인데 이 좋은 땅 입지 가치는 어떻게 상승하냐? 도시 계획에 의해서 도시 공간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부산시에서는 여기에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 이 일자리에 대해서 수요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를 연결시켜주는 교통을 좋게 만들고 다음 이제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상권이 생길 수 있는 상업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계획을 잘 봐야지만 올바른 도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람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아무리 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이거나 활용 가치가 낮다라고 하면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아무리 역 주변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는 땅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거의 죽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지만 잘 안 팔려요. 그리고 가격 상승률도 낮고. 그래서 처음에는 입지를 보는 눈, 지역을 보는 눈을 먼저 키우고, 다음에는 이제 부동산 각 규제, 활용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다? 서류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 입지를 보려면 도시계, 그 다음 부동산 규제를 보려면 서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밑에 깔려있는 땅이 어떤 땅이다 잘 모르잖아요. 맞죠?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서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서류는 이제 4대 서류가 있는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5%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만 따로 지적도가 아니라 임야도, 그다음 토지대장이 아니라 임야대장에 이렇게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인데,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어플로 보셔도 되고 모바일로 인터넷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토지 이용까지만 검색을 하면 규제 정보 시스템이 자동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적어도 되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지번 소재지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를 입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예시로 든 거고요. 그러면 지목이 나오게 되고, 다음 면적, 여기서 0.3025를 곱하면 평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요. 이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랑은 다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시세가 시장 가격이 높다라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땅은 이제 비싸게 팔고 싶은데 개별 공시지가 대비 시세가 높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은 어떻게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은데, 공시지가보다 높은데도 거래가 됐기 때문에 계속 비싸진 거거든요. 그거는 뭐다? 시장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별 공시지가보다 싼 땅도 있습니다. 요거는 대부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땅 주인은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은데 안 팔리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랑 시세랑은 다르다. 개별 공시지가는 나중에 세금을 측정하거나 대출 때 활용되기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줄에 나오게 되고요. 다음 이 규제, 이건 중요하니까 다시 볼 거고, 다음 밑에 이제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적도를 보면 이제 토지 지번, 면적, 뭐 경계선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보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있는데, 첫 번째 줄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땅에 대한 법률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국토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을 이야기를 하고, 이 땅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이 여기에 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땅은 요 국계법, 줄여서 국계법이라 하거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국계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계법에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땅에 표시가 되어 있다. 네. 다음 두 번째 줄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땅 자체는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하기 좋은 땅인데 다른 법령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개발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혹은 문화재가 근처에 있다. 문화재보호법. 그러니까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이죠. 다른 법령이지만 땅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두 번째 줄에 나오고요. 세 번째 줄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이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는 표시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안 되는 게 웬만하면 더 좋아요. 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규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개인 사유지의 땅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게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다른데 악영향을 미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을 명시를 해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하면 어쩔 수 없이 개발하는데 제한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게 가장 좋고 첫 번째 줄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땅을 볼 때 가장 중요한데, 말 그대로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아파트, 상가, 모든 부동산은 땅 위에 지어지죠. 땅이 먼저 개발되고 그 위에 지어지고 결국에는 건물은 점점 낡으면 땅만 남는 거예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결국은 토지 투자가 되는 거예요. 토지 투자인데 주거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는 토지인 거라서 나중에는 그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모든 부동산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 공장, 토지, 모든 부동산은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아까 루리스라는 사이트거든요. 이 루리스라는 사이트를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 루리스라는 사이트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편해요. 그때 즉시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플이나 이런 것보다도 바로 가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다음 이제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민원24시 이제 바뀌었죠. 정부24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24시로 들어가면 무료 열람 가능하고 발급은 아마 유료인가 그럴 건데 열람하시면 되니까 무료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도를 보면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땅 모양을 봤다면 두 번째는 바로 도로와 국어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도로와 내 땅이 맞닿아 있어야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도로가 없다 하더라도 국어가 있어야, 국어가 이제 논도랑 물길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복개를 하면 국어 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도로 및 국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이제 차근차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다음, 땅이라는 거는, 아파트는 60평 대형평수가 너무 안 나갔다. 60평 좀 큰가? 어쨌든 60평 대형평수가 안 나갔다. 그래서 30평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땅은 크면 자를 수가 있고 작으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은 인근 토지와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 자체만이 아니라 같이 봤을 때 어떻는지. 그래서 이 보면 요 땅 자체는 어떻게 돼요? 좀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세 필지를 합쳐버린다. 요렇게 세 필지를 이제 합쳐버리면 땅 모양이 그럴싸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선이 잘 안 보이겠지만 국어랑 도로단 말이에요. 이 선들이 국어랑 도로예요. 이런 게 이제 국어 도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국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래서 이 파란색이 도로 국어, 그러면 이 빨간색을 다시 보면 이 땅 모양이 나쁘지 않게 되죠. 세 개를 합치면, 한 개 때는 별론데 세 개를 합치면 나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국어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개를 합쳐서 다시 이렇게 분할하면 1번, 2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땅은 인근 토지와 같이 보는 눈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지적도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와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혹은 이제 또 건축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을 봐야 된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고 항상 매입할 때는 같이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제일 좋은 점이 무료로 볼 수 있다. 바로 가기를 해서 매번 보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